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또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법원 부동산 경매 전문가과정 담당 강의를 맡고 있는 김병지입니다. 예, 김병지 교수입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9년 된 사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차원에서도 언급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재테크에 관해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사건에 관해서 4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신 바와 같처럼 현재 본 사건은 경매 대상물은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에 소재하는 어, 다세대 빌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감정가 1억 4천만 원에서 7월 25일 날 4,500만 원 정도로 유찰이 된 걸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 사견은 이 물건의 가치는 저는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후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이 이렇게 유찰된 원인은 크게는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본 건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분이 일반 사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먼저 경매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 이른바 압류 범위가 어디까지. 근데 압류란 것은 누를 머무를 유를 쓰기 때문에 처분금지 효력이 있고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면은 경매에는 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범위가 어딘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 왜 본건이 2억으로 생각한 이유를 제가 짧게나마 언급을 드립니다. 다만 본 사건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합 건물에 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물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보 사이트가 있는 분들은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외견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언급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논할 때 정말로 반대급부가 있는 임차인이 맞다면은 외견상 선순위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훗날 우리 경매 낙찰자가 이걸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제 나름대로 사견은 깰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은 네 번째 영상이 아마 제가 짧게나마 언급을 드릴 것 같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본 물건의 이제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인데 본 물건을 공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본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민사법적인 문제로 이제 재테크 방법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건의 이 사건 개요를 잠깐 짧게 일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은 본 사건은 중량구 면목동이기 때문에 관할 법원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일 설령 혹시나 판단을 딱 쓰셔가지고 이 물건을 나는 입찰해도 될 것 같아. 메리트가 있어. 그리고 현재 위치가 초역세권이야. 그리고 이 지역이 만약에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후광을 도모할 수 있고 혹시나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인근에 40층 건물이라든가 가로수 정비구역 등등에 따라서 또 후발적으로 또 그런 차익이 도모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신 분들은 이제 북부 지원을 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물건이 민사법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나는 극복할 방법이 있어. 그런 분들은 또 법정을 가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고려대학교 강의실에서 제가 늘상 말씀을 올리고 또 우리 강남구 수업에 일원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수업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린 바처럼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남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못한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깊이와 폭이 넓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첫 번째는 부동산 분야와 또 다른 분야는 민사법이 되겠죠. 저도 이 분야를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19년째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법원을 가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좋은 부동산을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저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되냐 좋은 스킬이 필요하겠죠. 나름대로 내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건 번호가 특정돼 있는데 2023년 3월 28일 날 개시 결정된 사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 채권을 원인으로 강제 경매를 진행한 사건이고 경매당한 신분은 감모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본건은 지금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공유 지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공유 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분이 나와서 입찰하는 그런 개념보다 공동 소유 관계에서 총유, 합유, 공유가 있고 공유 안에서도 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른바 다른 사람이 낙찰되더라도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의수가 인정된 경우가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물론 이제 공동 소유 관계에서 양적 분할 관계가 공유자 우선의수가 인정되지만은 양적 분할 관계라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미등기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9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이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없을 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아파트의 대지권 미등기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경매 사건에서 미등기 부분, 이른바 제시외라 그러는데, 제시외는 미등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등기는 제시외입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을 진행할 때 참고로 우리 민법 358조 외에는 바로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가 나오고 있고 그 조문 외에도 판례 입장은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매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주택, 창고, 공장 같은 경우에 제시의 부분이 경매가 포함되는지 유무는 민법 100조라든가 256조인 정물과 부합물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법원의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경매 사건이 효력이 미치니까 훗날 경매 낙찰자가 미등기를 하더라도 이전된 효과가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집합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도 공유 지분의 양 유무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지 사용 권한이 있고 지상 건물이 집합 건물 요건이 됐고 세 번째로는 위 건물과 아래 땅의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본권은 대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데 이 사건은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 지원이니까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태릉역 앞에 공릉역 앞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저 개인적으로 북부지원과 동부지원의 경매 낙찰이 예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저희 이제 안암동에 있는 우리 고려대학교 교육생분들도 북부지원과 그리고 동부지원 그리고 중앙법원에서 낙찰이 꽤 잘 많이 이루어진 편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북부지원이 신청사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도봉역 앞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신청사기 때문에 주차 부지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건은 경매 범위를 먼저 논함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은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 경매 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2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지금 사건만 나와 있고 중랑구 면목동 1348이라는 일필지가 있는데 지상에는 집합 건물이라는 협동주택 1호로 특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강제경매라는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감정가는 1억 4천에 나온 것인데 이 사건의 경매 범위는 건물과 땅에 관한 일괄 매각 사건이고 그 안에 일부 지분이 나온 소수 지분에 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265조를 가지고 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수익률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라는 이론이 조문이 9개 조문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재밌습니다. 다만 좀 머리는 좀 아프지만요. 저는 공유를 사랑합니다. 영화 배우 공유도 좋아하고 민법상 공유도 좋아합니다. 경매 낙찰도 공유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감정 평가 금액은 이 공유가 양으로 결합된 관계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이제 이 공동 소유 안에서 총유, 합유, 공유가 있고 이 공유 내에서도 이 이제 양으로 결합된 양적 분할과 현물 분할로 나눠지게 되고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양으로 결합된 분할 관계를 양적 분할로 많이 취급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경합세를 하는데 결론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 139조 2항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가는 1억 4천만 원에 나와가지고 4,500건 정도가 유찰됐고 우리 서울지방법원은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유찰, 이제 앞에 유가
흘 유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으니까 된 것이고 본 사건은 경매 7개라서 담당 경매계가 이렇게 사건을 진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공매는 보통 일주일 간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서울 이외의 일부 서울 이외의 이제 우리 서울시 이외의 지방법원들은 통상적으로 30%가 저감된 게 일반적이어서 현재 7월 25일 날 무려 6차까지 초역세권 도보로 3분 거리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날 응찰이 이루어진다면은 가령 만약에 6천만을 응찰하고 싶다면은 응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금액의 10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민사집행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기존에 2002년도 7월 1일자 이전에 민사소송법 때는 응찰가의 10분의 1인데 그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때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응찰가를 떠나서 최저금액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공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일날은 4,500만 원 정도가 최저가이므로 입찰 보증금은 459만 6,300원이 되는 것이고 제가 저번 영상 때 입찰 보증금이 현금이나 수표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거기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찰일이 지정됐고 따라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2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